자, 25번 볼게요. 세 학교가 있대요. A, B, C 세 학교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대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세 학교 A, B, C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도서관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 각 학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인지 구해보래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좌표를 하나를 잡아요. 기준점을 잡아. 어디에다 잡을래? 어디에다 잡을까? 아유, 나 같으면 여기다 잡겠는데, 이게, 나 같으면 여기다 잡아야지. 얘를 표현하기가 더 편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잡을 거야. 아이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내가 이걸 안 누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녹화가 되는 중인 거야. 이걸, 요 그림이 나오면 멈춰져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안 누르고 할 때는, 알았어요? 얘기하기 뭐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금방 알아들어요.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이 있어요. 녹색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건, 또는 꺼져 있으면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알지? 그러면 이게 녹색으로 켜져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뭐가 이렇게 좋아요? 시은아 뭐가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럴 때는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좌표를 어디다 잡을 거냐면, 너희들 마음이야. 꼭 거기다 잡아야 돼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야, 그냥. 여기다 잡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의 좌표는 그럼 뭐가 되겠냐? 1,0이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0,3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 우리가 삼각형이 있어. 쓸 거 없어요. 이거 다 영상 녹화되니까 쓰지 말고 설명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쓰지 마요. 우리가 나는 절대로 수학은 내가 필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필기 연습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죠? 설명은 지금은 이해하는 시간이야. 자기가 이해하고 만드는 거는 본인이 하세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삼각형이 있어. 그래서 얘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이거. 얘를 우리는 이 삼각형에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오심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야 내심은 이겁니다. 내심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각 변을 접선으로 하는 이걸 갖다 내접원이라고 하고요. 내접원이라고 하고 이걸 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점에서 내심에서 각 각각의 변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얘는. 이게 내심이에요. 그래서 내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교점은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시연아? 이게 내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지? 그래서 내심은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심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을 안 그려놓고도 여기가 내심이야 라고 하면 이거의 거리가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요 길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냥. 내심이라는 말에 의해서. 됐죠? 외심은 뭐냐면 외심은 각각의 꼭지점을 한 원주선상에 오게 하는 이 원의 중심, 얘를 가지고 우리는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원의 성질 배워봤지. 직각삼각형은 있잖아요. 요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것만큼은. 니네들 우리가 원주각 배웠잖아. 얘가 지름이야. 그러면 어떻게 긋든 여기는 항상 몇 도예요? 90도였잖아.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외심이에요. 특히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심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을 딱 찍어놓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은 이 길이, 요 길이가 다 같은 거예요. 왜?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이해가 가냐는 얘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놓지 않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있잖아. 여기 빗변의 중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 그래? 얘는 외심이구나. 여기 딱 그리면 요 길이가 요 세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꼭 기억해놔요. 그러면 얘야. 외심이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같은 거야. 왜? 뭐니까 얘가. 반지름이니까 같은 거야.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심, 외심이에요. 그러면 요 점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요 외심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각 변을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그래서 만나는 요 점이 이 삼각형의 외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심. 알았지? 무게중심은 뭐냐면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 이걸 중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중선을 그어서 만나는 요점을 갖다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이게 무게중심인 거예요. 이거는 안 같아요. 정삼각형은 같은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 길이 안 같아. 이 길이 안 같아요. 정삼각형일 때만 같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각각의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는 뭐라고요? 외심인 거예요. 외심. 알았지? 내심은 아니 무게중심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중선의 교점. 됐지? 각 변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외심. 각의 이등분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이유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설명할 거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심.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어요? 수심이라는 게 나왔죠. 수심. 수심은 수선의 교점이야. 수선이 뭐야? 채원아. 수선. 수선. 어, 어. 무조건 내리면 수선이야? 아니야. 뭐라고 그래? 수선은 뭐를 수선이라고 그래? 수직으로, 수직선. 그걸 줄여, 수직선. 수직으로만 내려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어야. 수심이라고 해요. 수심. 니네들 방심이 뭔지도 모르겠어. 방심 하지 마. 방심은 뭐냐면 이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요 외곽을 이등분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내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요 점을 갖다 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해져.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 어떻게 구한다?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예요. 이게 방심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방심은 이거밖에 활용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접선이 돼. 이렇게. 이런 형태. 이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이 세 개예요. 제발 이제 잊어먹지 마요. 알았죠? 막 무게중심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 보세요. 자, 그러면 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외심을 구해보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는 삼각형에서는. 그럼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야. 모르지.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야. 봐봐요. 점을 하나 잡을게. 어이씨. x, y라고 잡을 거야, 여기는. 그럼 이 길이, 요 길이가 이렇게 같다. 요 점을 찾는 거야. 자, 어제 얘기했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시작. 그렇죠.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얘부터 할까요? 빼고 제곱.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됐죠? 루트는 여기서 요놈 시작. 루트 얼마? x 플러스 얼마?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y 제곱. 됐죠? 또 같아야 된다. 얘가 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먼저 해요.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는 벗겨지겠지. 얘를 쭉 정리하면 x제곱하고 y제곱이 없어져요. 그러면 xy에 관한 1차 방정식 나와. 됐지? 얘랑 풀어요. 또 이건 y제곱이 없어지네. 그럼 x값 바로 구해지네. 됐죠? 1차가 나와요. xy에 관한. 그런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면 xy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갖다 구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해결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알겠어요? 됐어?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은 자,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의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뜻인 거야. 용어에 대한 뜻. 예각삼각형이 뭐냐? 도대체 둔각삼각형이 뭐냐?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 정삼각형이 뭐냐? 이런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예각삼각형은 뭐를 예각삼각형이라고 할까?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라는 게 뭐를 예각삼각형이라고 할까? 뭐를 예각삼각형이라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요. 세 개의 각이. 얘도 모두 예각인 삼각형. 이거를 예각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직각은 뭐야? 한 내각의 크기가 한 내각 안쪽에 있는 각 하나가 90도인 것을 이해하세요?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둔각은 뭐냐? 둔각은 한 내각의 크기가 둔각인 삼각형이에요. 한자를 붙이는 거야. 왜냐하면 세 개가 다 둔각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가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예각이에요. 예각. 예각이 뭔지는 알죠? 예각이 뭐야? 90도보다 작은 각,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직각삼각하면 뭐가 떠올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무조건 피타고라스가 떠오르죠. A, B, C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C제곱 요렇게 되면 C가 B변인 직각삼각형인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A와 B를 고정시켜 놓고 잘 들어봐. A와 B를 고정시켜 놓고 내가 이 길이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이 길이랑 같다라고 그래 일단. 됐지? 그럼 얘가 둔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와 B의 길이는 고정되는데 C가 늘어났네. 그러면 같을 수가 없죠.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되면 둔각삼각형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 즉 가장 긴 변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둔각삼각형인 거예요. 됐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데 예각일 때가 조심해야 돼요. 예각일 때. 예각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성립하면 예각삼각형이다. 맞을까 틀릴까? 얘가 되면 둔각삼각형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그냥 C가 둔각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예각삼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 틀릴까? 같다. 직각삼각형이다. 이건 맞아요. C가 직각이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렇게 놓고 다음이 성립하는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릴까 싶어요. 정삼각형도 예각삼각형이야. 아니 정삼각형 예각삼각형 맞는데 왜 틀릴까 얘는? 얘는 잘 들어요. 아까 우리가 봐봐.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참 재미난 거야. 요러면 C가 90도니까 한 각이 90도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면 C가 둔각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둔각이니까 무조건 둔각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써버리잖아. 이렇게 써버리잖아. 이건 C가 예각이란 뜻이에요. C가. B가 둔각인지 A가 둔각인지 몰라 이거는. 알았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C라는 각이 예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C가 예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C가 예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얘는 예각삼각형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C, 내가 이렇게 썼어. 여기가 C야. 여기가 A, B야. 아 여기가 예각이라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예각이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어찌됐건 얘는 이 문제는 그럼 이건 거야. 봐봐. A가 둔각이래. A가 둔각. 그러면 그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삼각형을 그리는데 봐봐.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둔각이면 잘 들어. 여기가 둔각이면 얘랑 마주보는 변 BC가 마주보는 변이에요. 얘가. 여기가 A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은. 반드시 이 알파벳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손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BC의 길이가 알았어요? 커야 되는 거야. 제곱제곱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부터 구해야 돼. 자, A-8의 제곱
플러스 빼고 제곱 16 됐냐? 됐죠?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루트 없애고 플러스 예. 얼마? a-2의 제곱 플러스 얼마? 2는 4. 암산으로 알아듣겠지? 빼고 제곱한 거니까 됐죠? 얘가 커야 된다고요. 시작. 얼마? 66? 36 플러스 얼마? 이렇게 2차 부등식 풀라는 뜻이에요. 2차 부등식. 그렇죠? 요 부등식을 푸세요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문제 이해 갔냐? 이해 갔어? 혹시라도 이런 경우 있어요. 2차 부등식을 난 못 풀겠어요. 지금 물어보지 말고 개인적으로 와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 건지 가르쳐 줄 테니까. 알았냐? 좌표평면위에 정삼각형이 있대. 이번엔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잖아.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그러면 A하고 B의 길이 구해야죠. 얼마요? 얼마요? 빼고 제곱 얼마? 그렇게 크네. 16 더하기 63은 얼마지? 80이요? 80은 뭐죠? 4루트 5,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 B라고 나. 그럼 얘의 길이도 얘가 돼야 되고, 얘의 길이도 얘가 돼야 돼. 연립방식 푸는 거야. 그런데 연립방식을 못 풀었을 거야, 느낌이. 그죠? 한시현, 내 애칭이 뭐라고? 내 애칭이 뭐냐? 그래서 내가 풀어줍니다. 비웃어? 그래서 내가 풀어줘요.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돌겠네, 진짜. 불러봐요. 얼마? A 플러스 얼마? 2의 제곱 플러스 얼마? B 플러스 얼마? 4의 제곱. 는 4루트 됐죠? 즉 제곱한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 80 됐죠. A-2의 제곱 B-4의 제곱 이퀄 80 됐죠? 이 연립 방식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얘도 몇 차야? 얘에서 얘를 빼요. 빼. 그럼 A제곱하고 B제곱이 없어져요. 그럼 A하고 B에 관한 몇 차가 나와? 1차가 나와요. 1차와 2차의 연립방 형식은 무조건 대입이에요. 무조건 뭐 하라고요? 대입 끝. 이겁니다. 이게 됐어? 여기에요. 자, 앞에 30번 문제 거꾸로인데 한번 이걸 유추하는 거야. 자, 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어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P라는 놈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내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최소값 구해보래요. 그렇지? 그러면 P가 어디에 있을 때 최소가 되겠냐? 내가 한번 그냥 찍어볼게요. 1번, 2번, 3번. 자, 이거 더하기 얘, 이거 더하기 얘, 이거 더하기 얘. 4번, 이거 더하기 얘. 자, 어디, 뭐가 최소야? 2번이죠. 즉, 얘를 있는 선분 위에 놓여 있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그 최소 값은 요 두 거리를 구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됐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어딘가에 있어서 P가 어딘가에 있대요. 뭐 여기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알았냐? P가 있는데 얘의 제곱, 거리의 제곱, 얘의 거리의 제곱, 얘의 거리의 제곱의 합,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알았지? 알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놓고 풀어라. 그러면 거리. 그지? A 마이너스. 야, 나 진짜. 네. 거리.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제곱이네. 아, 얘가 된다. 그지? A에 관한 몇 차다? 2차. 이 값을 그냥 내가 y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y에 관한 2차 함수다. 그지? a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아래로 그러면. 결국 얘에 이렇게 변형을 해라. 이거 a가 6개 나올 거야. a 제곱이. 6 바로 a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완전 제곱으로 하면. 그죠? 그럼 A가 뭐일 때,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 거다. 됐어요? 그럼 그 A 값 구하면 A, A 플러스 3이 그 점이니까. A 뭐 나와 해보니까. 2분의 1 나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7이 정답인 거예요. 됐어요? 지금 그 나온 문제 37번 요걸 갖다 우리는 중선정리라고 해요. 중선정리.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거. 됐죠? 이건 거예요. 중선 정리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먼저 하나는 이거를 알아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각을 이등분했어요. 이렇게 각을.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거야. 각을 D라고요. 각을 이등분했어요. 그러면 AB 대 AC는 BD 대 DC가 성립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형의 닮음에서 나오는 거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거는. 자, 오늘 할 거 이건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를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A, B, C가 있으면 중선을 긋은 거야. 중선. 중점에다 긋은 거야. 이렇게. 그 점을 D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됐지? 이제 이걸 갖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좌표로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원점으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원점으로 놓을 거야. 이렇게 원점으로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점을 A, B라고 놓을 거고 요 점의 좌표를 C, 0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C,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의 길이를 구할 거야. 얘의 길이. 빼고 제곱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A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는 루트인데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벗겨낼 거야. 루트를. 그 다음에 얘 A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역시 제곱을 하니까 루트는 벗겨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 할 거야. 이렇게. 더 해볼 거야. 즉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의 합을 구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다. 이거 정리하면 A제곱 나오니까 A제곱이 두 개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지? 얌산으로 하세요. 이 정도는. B제곱도 몇 개 나오겠어요. 당연히. 두 개예요. 그 다음 C제곱 플러스 C제곱 나오겠다. C제곱도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2AC가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2AC가 여기서 나와. 그래서 얘는 없어져요. 얘만 남겠다. 다시 얘기하면 2 괄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런데 봐봐. 얘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얘의 길이. 얘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여기는 0,0이니까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이네. 그죠? 루트가 있는데 제곱하니까 또 역시 루트는 벗겨졌고. 됐지? 얘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얘의 길이는 그냥 얼마야? c죠? c의 제곱. 즉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몇 배예요? 2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다시 보여주면 이런 얘기야. 중선이야, 중선. 이럴 때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합하면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는 게 바로 이 중선 정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냐?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이 2개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제 빈칸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됐어요? 자, 빈칸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C,0으로 놓으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C,0이라고 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해봤잖아. 제곱하니까 여기 뭐가 됐어요? 여기가 A제곱 플러스 얼마? B제곱 플러스 얼마? C제곱이 나의 자리에 올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자, 드디어 나왔다. 내분점 어떻게 해라? 더해라. 외분점 해라. 어제 우리가 이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내분점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는 내분점 이런 말 잘 안 써요. 선분 A, B 위에 점이다 라고 하면 내분점을 구하는 얘기다. A, B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뭐를 구하라는 문제다? 외분점. 직선 A, B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2개를 구해야 된다. 이해갔죠? 됐어요? 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선분 A, B를 내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내분점을 갖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를 잘 읽어야 된다. AB야, 선분 AB. 됐죠? EA와 BA는 다른 거다.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B니까 얘가 2대3이 된다는 뜻이야. 2대3. 2대3이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여기가 BA라고 하면 B가 2대3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내분점은 여기 위에 딱 이렇게 써라. 2대3. 써라. 그리고 X좌표, Y좌표를 구하는데 더해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2 플러스 3을 써. 이렇게. 됐죠? 안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X부터 시작하는 거야. X부터 시작하는 거야.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먼저 곱해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12. 됐지? 이제 Y 할 거예요. 2는 4. 플러스 마이너스 9. 됐죠? 얼마예요? 얼마? 그냥 2인데? 아, 괜찮아요. 얼마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 요게 P. 나나 중점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 중점. 그렇죠. 더해서 1로 나누. 2개 더해서 2로 나누래요. 얘를. 얼마야 그러면? 2. 2개 더하면 3인데? 2분의 3,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바로 중점 M이에요. 요 두 놈의 길이를 갖다 구하래. 그럼 길이 어떻게 구하시죠?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볼게요. 2점. 내분, 선분 AB를 내분한데 위에다 써. 똑같이 안 헷갈리게. 이렇게. K 대 E-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안 틀려요. 이렇게 하면. 2개 더하면 얼마야? 2 똑같이 써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K 됐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Y 값 쓰는 거야. Y 값. 6K 됐죠?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플러스 3K 됐어요? 됐죠? 얘가 2, 4분면에 있는 점이래요.
2사분면. 2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x좌표가 뭐란 뜻이야? 마이너스. 그렇죠. y좌표가 뭐란 뜻이에요? 플러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부등식 푸는 거예요. 이렇게 0보다 크고 얘는 0 이렇게. 요거 부등식 풀으라는 얘기야.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이 뜻이야. 이게 됐어요? 됐지? 문제를 볼게요. 이제 A하고 B에 대하여 선분, 여기 봐봐. A, B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절대로 내분점이 될 수가 없지. 연장한 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야. A하고 B가 있대요.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나처럼. 연장선 위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 연장선이니까. 거기에 C라는 점이 있대요. C라는 점이. 그렇지? 이렇게 있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봐봐. 요거 문제 잘 봐. 얘가 성립한대. 그러면 A, B 대 B, C가 몇 대 몇이야? 다 같이 몇 대 몇이야? 3대 2가 아니라고요. 2대 3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A분의 X 이꼴 B분의 Y 이렇게 될 때는 X 대 Y가 A 대 B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유도 설명해 줄게. 얘랑 같아. 그 같은 값을 K라고 놓게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X는 뭐랑 같아? A 곱하기 K랑 같아. AK야. Y는 뭐랑 같아? 얼마? BK랑 같겠지. 그지? 따라서 X 대 Y든 이거 대 이거니까 A 대 B가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알았죠? 그런데 A 곱하기 X 이꼴 B 곱하기 Y는 잘 봐요. X 대 Y가 A 대 Y가 아니에요. B 대 Y, B 대 A인 거예요. B 대 A. 그래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져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덜컥 이렇게 했는데 3대 2라고 하면 안 돼요. 잊어먹지 마 이제. 이제 안 잊어먹을 거야. 이렇게 한번 틀려보면 안 잊어먹어요. 알았지, 원아?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AB 2대 3이래요. 2대 3. 그지? 그러면 봐봐. 외분점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대 이것이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몇 대 몇? 5대 3. 즉 AC 대 BC가 5대 3이 되는 외분점인 거예요. 외분점. 알았냐?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그래서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랬어 내가? 빼라. 그러면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거야. 그지? 네, 볼게요. C가 여기에 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2대 AB 2대 3 됐죠? 요것도 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겠지. 그러면 1대 3의 외분점인 거야. 이건 1대 3의 외분점. 1대 3의 외분점. 이해가냐 여기까지?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 다 구해볼 거야 이제. 외분점으로 구해볼 거야. 나는 외분점으로 구해볼 거라고. 알았죠? 외분점은 어떻게 구해라? 빼라. 5대 3을 여기 위에다 놓고 이렇게 뺄 거야. 역시 빼는 거야. 5-3, 5-3. 그래서 이 외분점 때문에 반드시 이거부터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부터. 방향이 바뀌면 이거부터 하면 이거 곱한 것에서 이거 곱한 걸 빼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알았죠? 항상 이거부터. 얼마? 5 얼마? 25.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야? 플러스 얼마? 여기까지 됐죠? 이제 y값 할 거야. 2호 얼마? 10. 마이너스 얼마? 0. 얼마예요, 그러면? 14, 얼마? 5 됐죠? 됐어요?
요 경우 해볼게요. 요 경우. 일단 요거는 됐어요. 하나. 더군다나 0보다 크니까 됐다. 됐지? 요거 해볼게요. 1 대 3. 1에서 3을 빼고요. 하나만 해볼까? A만. 5에서 얘를 빼봐요. 8이지. 8이야. 그럼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요 경우는 안 돼. 요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요 조건이 없다면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이건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외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알았죠? 아, 그런데 나는 이 외분점이 아직 낯설어. 책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몇 대 몇이라고요? 얼마? 2대 3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A, B. 2대 3이 2대 3의 내분점이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2대 3. 얘와 얘를 이렇게 구해요. 2 플러스 3. 2 플러스 3분의 얘와 얘의 내분점을 그냥 구하라고 됐지? 자, 곱하고 A부터 얼마? 2A 마이너스 3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얼마? 2B 2B네 그냥 그죠? 됐어요? 얘가 5가 돼야 돼요. 5. 얘는 5.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 이렇게 해서 A, B값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아까는 그냥 외분점으로 한 방에 구한 거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가는 사람은 그렇게 구해요. 근데 이 A, B를 놓고 얘와 얘의 얘가 내분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됐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해설집에는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았고 느낌이. 알았냐? 근데 너희들은 내분점을 가르쳐줬으니까 활용할 수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두 개 다 해보세요 한번. 그치? 시연아 평행사변형이 뭐냐? 좀 더 정확하게. 이거 끄고 하자. 이용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수학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읽어봐. 다시 시작. 평행사변형 뭐라고 써 있어? 이게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꼭지점이 요 순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순서로 돌아가건 A, B 이렇게 돌아가건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와 C가 마주 봐야 되는 거야. A, C, D, C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A와 B가 마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원형이지? 됐어? 자, 이렇게 됐대요. 그럴 때 지금 A의 좌표도 주어졌고 B의 좌표도 주어졌고 이런 거 너희들 가끔마다 이거 하라고 하니까 좌표에 또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0,0 정확히 찍고 A, B 마이너스 1,3 하지 마 이런지 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얘가 3,2래. 얘를 구하래. A, D라고 할 거야. B. 요점 좌표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 아까 물론 이제 얘기했잖아요. 유빈이가. 뭐라고?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틀리는 건 아니야.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럼 어떤 원리를 이용하면 편하냐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편해요. 대각선을 그었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다시 얘기하면 얘와 얘와의 뭐라고 불러 얘를? 중점. 얘와 얘와의 중점과 얘와 얘와의 중점은 일치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더한 값이 그냥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됐어요? B값은 얼마예요? 그럼 B값은 당연히. 그렇죠. 5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무게중심의 좌표 시작. 더해서 3으로 다 끝. 그거예요. 이 세 개를 더해서 요놈의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었더니 6이 됐대요. 6. 그러면 얘를 더하면 얼마란 뜻이야? 얘를 더하면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아니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서 6이 됐다는 얘기는 더하면 18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았지? 김포에서 왔다면서 이렇게 뭐 성질이 급해. 느긋하게 하세요. 얼마? 16이 돼야 돼요. 그렇죠? 김포.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Y2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어? 저기 4가 있는데? 얼마? 20이 돼야 돼, 그죠? 근데 뭐를 구하라 했어? 중점의 좌표 구하라 했잖아, 중점. 그죠?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8, 얼마? 10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각을 이등분했네요. 각을 이등분했네. 그럼 각 이등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중선 정리가 아니라 각을 이등분하면 A, B 대 뭐가? A, B 대 뭐가? AC가 뭐 대 뭐가 성립한다? B, D 대 얼마? DC가 성립한다. 이거잖아. 암산이 낯설을지라도 암산을 해볼 거예요. 빼고 제곱 해볼 거예요. 5, 12.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뭐가 떠올라요? 13. 13. 잘했어. 그럼 얘의 길이 구할 거야, 얘의 길이. 얘의 길이 구할 거야, 얘의 길이. 자, 빼고 제곱. 암산 됐지, 금방. 대단합니다. 5네요. 틀리면 아주 쪽팔리시오. 5 맞아요. 됐지, 여기까지? 몇 대 몇? 13대 5가 되게 하는 내분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고요. 또 역시 13대 5를 써놓고 내분점. 내분점 어떻게 해라? 더해라. 해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너희들 앞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잘 들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주어진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어진 조건 얼음이 있어요. 자, 볼게요. 주어진 조건이 있어.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죠? 그럴 때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X하고 Y가 이루는 관계식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해봐라. 이런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도형. 이 조건에 맞는. 됐지? 그럼 X, Y라고 놨어. 알았죠? 그러면 봐봐. PA의 제곱. 불러요. 시작 얼마? X 플러스 1의 제곱. 됐냐? Y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벗겨지고요. 됐죠? 마이너스 PB 시작.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얼마? Y 마이너스 얼마? 4의 제곱. 이 꼴 얼마? 9. 얘를 정리하세요. 이 뜻이라고요. 그러면 X하고 Y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게 바로 얘의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해보세요. 이 뜻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뭔 얘기지? 이거 이제 쭉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정리해보세요.